미라클 점퍼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매주 월요일날 저희가 7시에 이렇게 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이용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라클 그룹에서 매주 월요일날 7시에 직장인들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그룹에서 뭐 태국도 갔다 오고 또 회사 차원에서 발리 해외 세미나도 갔다 오고 3주 정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선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런 컨퍼런스 진행함에 있어서 미라클 스페셜 세미나 시즌 1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시즌 2 1탄으로 오늘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 의 저자이신 유서구 대표이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거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듣고 싶은 그런 강의였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30만 원을 내고 들었던 강의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책의 타이틀이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상의 강의 기법. 사실 저는 이 책 때문에 유서구 대표에서 인연이 됐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제가 강사를 준비할 때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강사가 저희 트레이닝 할 때 썼던 교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슈엔컴퍼니 제2 창업 원년에 대표사님을 만나면서 그때 이 책의 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책의 저자를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때요? 사적으로 만났을 때? 좀 다른 느낌이 오겠죠? 그런 인연 때문에 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제가 슈엔컴의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런 유서구 대표이사님의 또 세계 최고 명강사의 꿈꿔라의 저자님을 모시고 이런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유서구 대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좀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서구 저자님은요, 일단 경영학 박사님이시고요. 현재 더 휴엔 컴퍼니 주식회사의 창립자,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현재 이 장소는 저희 휴엔 컴퍼니의 비즈니스 플라자 비즈니스 플라자의 지금 4층이거든요. 여기는 휴TV 미디어 센터라고 합니다. 2층, 3층, 4층, 5층을 쓰고 있고요. 저희 본사는 저쪽 건너편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작가시면서 칼럼니스트시고, 그리고 세계 최초 비주얼 창안자시고요. 여기 33가지 태클이라는 책, 100만 불짜리 네트워커, 1900 네트워크라는 이런 책,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 뉴 컨슈머리즘, 비즈슈머라는 책들, 이런 많은 책들을 직접 쓰셨고요. 나중에 시즌 3 정도에는 이 33가지 태클이라는 주제로 한번 더 모실까 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 브레인 성공 아카데미 원장님 영입하셨고, 중앙대학교 강의 코칭 주임 교수님, 또 사단법인 한국 강사협회 상임 이사, 그리고 K-뷰티 산업협회의 수석 부회장님이시고요. 2016년 한국을 이끄는 리더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분을 모셔서 세계 최고의 명사를 꿈꿔라, 정말 강사의 어떤 또 그런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 또 그런 또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유서구 저자님을 휴엔컵의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시면 정말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 맞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명사를 꿈꿔라 저자이신 유서구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서구입니다. 제가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라는 책을 2004년에 썼습니다. 200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네요. 제가 지금 48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이니까 33살에 쓴 책입니다. 지금 33살에 쓴 책을 가지고 48에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용은 뭐 제가 항상 그 최근에도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때 썼던 내용하고 지금 사실 세계 최고의 명강사를 꿈꿔라 2를 쓰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음은 먹고 바빠서 못 썼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젊은 혈기의 강사의 눈으로, 전문 강사의 눈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강의를 했던 것 같고 15년이 지나니까 연륜이라는 게 쌓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들이 보이고 강의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막 추가가 돼서 써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는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굉장히 많이 불려다녔어요. 강사들한테. 그리고 기업들 사내 강사들 모임은 거의 다 제가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부러 몸값을 되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제가 90분 특강을 하는데 들으려면 30만 원씩을 냈어야 돼요. 개인당 30만 원씩을 내야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보통 강사들을 본격적으로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중앙대학교 글로벌 HRD 대학원에서 제가 과정을 열었어요. 그게 강의 코칭 아카데미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는 강사 트레이닝 과정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강의 코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서 했었고,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는 강사들이 모인 협회가 없느냐. 우리나라 없었어요. 강사협회가. 미국, 일본 다 강사의 인권을 보호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서 협회가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를 제 손으로 제가 법인 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무슨 어떤 교육 파트, 우리나라 교육 파트에 제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가르치는 법, 그러니까 강의를 잘 해서 학습을 잘 시키는 법을 만약에 훈련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수준을 높여 놓으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미션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강사협회도 만들고 책도 쓰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만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퍼뜨리게 만들고, 육성을 제자들을 해가지고 퍼뜨리게 만들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일선으로 빠져서 제가 이 강의를 거의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강의 코칭 아카데미의 제자이면서 후배이면서, 아마도 STS를 들으신 분들,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때 미쳐가지고 바디빌딩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한 적이 있거든요. 네, 목표 세워가지고 극기 목표. 그때 왜 출연하는 그 후배이죠. 제 개인 트레이너였고,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선배님 저도 시험 같이 나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는 입상만 하고 그 친구는 1등하고 그랬던 트레이너가 뒤에 있는 친구예요. 지금 리얼 바디짐이라고 하는 그
헬스 클럽 트레이너 센터를 10개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뱃살 커피가 나와서 루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한 매칭을 시켜가지고 좀 우리 회원들의 몸을 좀 만들어 보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니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하고 시스템이 좀 나와서 그럴 수 있는데, 강사라고 하는 이 마이크를 들고 누구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강의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강의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굉장히 크게 봐요. 누군가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강의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하러 이렇게 올라왔을 때 되게 단순해요. 저는 뭐냐면 저에게 강의를 듣기 전과 후, 최소한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듣고 나면 저한테 강의를 듣기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예, 그거 하나로 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가 나아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제 삶에서 굉장히 큰 가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길 지나다니다가 동네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 듣지 않습니다. 제 말씀 좀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해도 이렇게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저는 정말 이 무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삶 또는 이 행위, 이것에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제가 한 강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아지는 것을 떠나서 좀 더 변화할 수 있어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또 굉장히 좋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아, 정말 너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 훈련을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저한테 뭔가를 배우러 온 이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킬보다는 자세에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두 가지로 봅니다. 제가 강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를 이분법으로 나눠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 안 리더, 뭐 부자, 안 부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막 이분법으로 잘 나가요. 강의도 두 가지로 나가요. 뭐냐면 강의를 위한 강의와 청중을 위한 강의, 이 두 가지가 나가요. 강의를 위한 강의는 오늘 제가 이 90분 동안을 강의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멋지게 하기 위한 강의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평가받기 위한 강의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나의 위상을 높이고 나의 캐리어를 높이고 뭔가를 하는 강의가 있어요. 강사들은 초보 강사 시절에는 그쪽으로 치우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강의를 해요. 그런데 진짜 강의를 알고 나면 청중을 위한 강의를, 진심으로 다한 청중을 위한 강의를 하고 나면 내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전 강의를 두 가지로 가요. 진짜 오늘 저에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뭔가를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채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채요. 듣는 사람들이 알아채요. 그 강의가 최고의 강의라고 저는 봐요. 그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면 저는 강의를 잘하든 말을 잘하든, 강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강의를, 천연병 시절에 강의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그 강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알아요. 강의를 멋지게 해서
진짜 막 동기부여를 많이 시키고 강의를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내 몸값도 올리고 내가 평가를, 그런 강의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지금 하는 제스처가 제대로 됐을까? 뭐 했을까? 엄청 따져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강의를 풀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다 경직이 돼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딱 하나, 이분들을 위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강의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여기 이 무대 위에서 존재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먼저 연구한, 조금 더 깊이 연구한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경험들로 이분들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거에 나는 모든 걸 올인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니까 너무 편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앞서 나온 이런 스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강의를 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편해야 듣는 분도 되게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려고 강의를 하면 나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왠지 뭔가가 불편해. 들을 때도 불편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뭐 경험을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저는 해보니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저야 강의를 2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무대, 또 제가 15,000명까지 강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떨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저도 처음에 하면서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네. 안 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옛날처럼 안 떨어요. 왜 안 떠냐면 제가 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요. 예전에는 말을 하다가 말이 막히거나 또는 뭔가 내가 준비한 내용이 안 되거나 그러면 막 긴장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근데 그게 뭐 경험도 쌓여서 그렇다고 치지만 아니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지, 그래, 내가 가진 걸로 나는 여기 오늘 충실히 존재하자. 그리고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만 어떻게든 드리고 가자 라고 하는 것 하나만 생각하니까 강의도 편해질 뿐더러 진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 있어요. 예, 제 강의 듣고 나면 강의 잘하게 돼요. 예? 정말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검증된 거예요. 제가 수많은 강사들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적용시켰을 때 이 사람이 강의 전에 이 시스템을 장착하기 전 강의했던 거하고 장착하고 나서 강의했던 거하고 강사 수입이 막 많게는 10배, 20배로 떴어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강의 코칭, 이 증인이 있잖아요. 강의 코칭에 막 줄을 쓰고 1대1 강의 코칭을 저한테 받으려고 하면 그때 330만 원을 냈어야 됐어요. 24시간 받는데 24시간 저한테 1대1 강의 코칭을 하는데 330만 원을 냈는데 제가 시간 없어서 강의를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돈 되게 많이 벌었겠죠. 네. 그랬어요, 진짜.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1대1 코칭을 그 비싼 돈을 내고라도 받으려고 하냐면 바뀌니까. 이걸 내가 장착하면 내 현장에서 내 몸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드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드리는 것도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 정말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 이렇게 불러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말 잘하는 사람, 뭔가를 설명하는 사람, 좋아요. 다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진짜 강사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이 강사를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스피커라고 해요. 스피커는 보통 강사들을 칭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스피커는 그 스피커가 아니에요. 어떤 것 그냥 저거예요. 저거. 이 스피커. 이 스피커는 여기 지금 스피커는 이 마이크가 있어서 누군가가 말을 해야 저기서 앰프를 틀어야만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로는 소리를 못 내요. 저 스피커는 그 스피커를 얘기해요. 그래서 강사 중에 최하위 단계 뭘까요?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그치는 사람. 저는 강사 중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사의 등급으로 볼 때는 최하위 단계라는 거예요. 물론 요것도 힘든 사람이 많죠. 예. 말을 잘해야 되고 청산미술을 해야 되고 잘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기술이죠. 그렇지만 강사들은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하위 단계로 스피커라고 해요. 정보만 잘 전달할 수 있는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가이드라고 칭합니다. 가이드, 안내자예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최소한 그 사람을 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안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 어떠한 길로 인도를 해주고 안내해주고 우리가 가이드를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뭔가 관광 가이드처럼 뭔가 우리를 인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단계를 가이드라고 봅니다.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는 이 가이드 수준의 강사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컨설턴트 단계예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가이드와 컨설턴트의 차이가 1단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계단으로 따지면 스피커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0계단이라면 스피커에서 가이드는 10계단이라면 가이드에서 컨설턴트의 계단은 한 100계단 정도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 1, 2단계와 3, 4단계 차이 여기에 100계단이 있어요.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동기부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즉 이쪽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안내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강렬한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강의를 1, 2단계의 강의라고 합니다. 컨설턴트가 딱 되면 최소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있을 수도 있고 일정한 특정 부분을 최소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요. 강의를 통해서. 이것은 지금 1대1로 만나가지고 뭔가를 막 해서 컨설팅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6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 6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요. 컨설팅을 해주려면 그 안에 강렬한 동기부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컨설턴트 단계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훈련으로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훈련으로 될 수 있지만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 단계는 정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문 강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전문 강사여서 저한테 지금 강의 기법에 대한 걸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기법을 설명하는 정도,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는 정도는 스피커와 가이드 단계일 수 있으나 내가 정말 강사로서의 자부심이 막 느껴지고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강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강의를 통해서 만들면 이 수준까지는 컨설턴트. 동기부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위에 멘토의 단계는 그냥 저한테 폭 빠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냥 말 그대로 강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추종자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 그게 바로 멘토의 수준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걸 다 아울러야 되겠죠.
그게 바로 멘토의 단계. 멘토의 단계는 강단 위보다 강단 밑에가 더 빛나는 단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강의 기법도 중요하지만 누가 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멘토의 단계, 이 네 단계로 나옵니다. 여러분 강의라고 하는 이 무기를 내 삶에서 장착을 하면 저는 많게는 현재 자신의 몸값에서 10배 이상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부를 해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면서 제 몸값이 수십 배가 떴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강의를 하는 능력을 장착한다는 것,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의 영향력을 주면서 가치를 느끼게 했지만 이 컨설턴트 요단계에 가버리면 그 어떤 거를 해도 사람들이 따라요. 리더의 자격이 되고 저 사람과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했다는 것은 무한대의 가능성과 무한대의 몸값을 지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1대1로 말하는 거하고 이 강의의 파워가 굉장히 세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설명회를 한다? 강사가 애프터 미팅을 하는 힘이 가장 셉니다. 무슨 사업을 전달하고 창업 설명회에서 창업을 전달할 때 누구하고 애프터 미팅을 잡는 게 최고냐면 그날 강의한 사람. 그날 강의한 사람과 애프터 미팅을 하게 되면 쌓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왜? 왠지 이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엄청난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강의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전문 강사로서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구나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만의 몸값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 오늘 짧은 특강이기 때문에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강의 코칭 아카데미를 8주 하거든요. 8주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330만 원을 받아서 제가 24시간 트레이닝을 시킨 거, 또 저 책 두께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한 20분 지났으니까 이제 한 60분 안에 녹여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는 강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1000명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명강의는 어떤 강의를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명강의의 반대말은 무슨 강의예요? 안명강의. 명강의 반대말은 안명강의. 명강의의 반대말은 유익한 강의. 이상하죠? 예, 제가 나는 이분법이에요. 모든 강의는 다 유익해요.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 아닌 이상 모든 강의는 다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강의는 저한테는 평범한 강의인 거예요. 네, 모든 강의가 다 유익하니까요. 그런데 명강의는 유익한 강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진짜 명강의는 어떤 강의를 말합니까? 1000명한테 물어보고 지금 진짜 다 물어본 거예요. 1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생각나는데 내가 생각하는 명강의는 어떤 강의예요? 어떤 강의가 명강의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 내가 듣고 싶은 강의. 또 자, 38명이 재미있고 남는 강의라고 했어요. 1000명 중에 38명이 재미있고 남는 강의. 자, 그리고 154명이 이건 재미있고 남는 강의를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니즈에 맞는 강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강의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 약 800명이 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재미있고 남는 강의면서 니즈에 맞는 강의면서 이래야 된다. 이게 명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는 거야. 이게 명강이다. 거기에 감동이라는 글자가 나와. 이 감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적 감동이 있고 생산적 감동이 있어요. 감정적 감동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김미경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 막 여자들이 막 울어요. 어떤 강의를 하냐면 자기가 워킹맘 때 딸한테 주는 막 그런 편지들을 막 읽어요. 그럼 다 울어. 네, 다 울어. 그걸로만 끝나는 감정적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뒤에 예를 들어 내가 워킹맘으로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를 받으면 생산적 감동이에요. 여기서의 감동은 생산적 감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 잡고 딱 10분만 주면 제가 다 울려드릴 수 있어요. 감정적 감동으로 다 울려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 얘기하면 다 울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여성 시의원 그 시의회에서 여성 강의 한 300명 모임 강의를 제가 추천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내 눈에 띈 한 10명 빼놓고는 다 울렸어요. 뭘로 제가 그때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 이름을 찾아라 했어. 내 이름을 찾아라. 100% 여성이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요? 자기 이름 다 있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내 이름 불리는 데가 은행밖에 없어. 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이름 불렀어요. 네. 은행에서 누구누구님 고객님 누구누구 고객님 할 때밖에 없는 이제 그 주제로 할 때 다 올리고 아무튼 명강의는 이런 강의를 말한다 라고 해요. 그러면 명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명강의 필수 요소 세 가지 3P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퍼스널 리소스. 이거를 뭐냐면 개인의 자원이죠. 명강의를 하려면 강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개인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강사의 철학, 개인 이미지, 내가 가진 지식, 경험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명강의를 할 수 있는 풀이 커져요. 굉장히 커져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자세,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강사의 퍼스널 리소스가 첫 번째 P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사람은 인지의 동물이거든요. 인식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지의 동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어 있잖아요. 나랑 장난 지금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나랑 지금 장난하냐? 이러고 나랑 장난 지금 하냐? 이러잖아요. 이걸 순서를 바꿔서 말을 하는 것도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해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 구성한 내용을 어떤 순서로 인지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걸 강의 제작이죠. 제가 오늘 할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왔잖아요. 그죠? 만드는 데도 다 방법입니다. 순서가. 그걸 프로세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저 사람 얘기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가 부족해서. 세 번째 P가 퍼포먼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제스처하고 있잖아요. 이 하는 모든 게 다 퍼포먼스. 지금 화면을 놓고 하는 것, 뭐 하는 것, 이 환경 모든 게 다 퍼포먼스. 이것을 효과적으로 내가 강사가 가진 철학과 개인적인 이미지나 이것을 잘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여러분들과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제일 잘 호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강사가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 네, 1대1로 나한테 막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 거, 자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왜 아이 컨택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 컨택. 이게 되게 힘들어. 해보세요. 아이 컨택 하다가 다른 걸 까먹어. 초보강사들 까먹어요. 예, 아이 컨택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 말하면서 이렇게 눈을 하면은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 같잖아. 예, 전부 다 아이 컨택을 하나하나 다 하면서 하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때 제일 잘 호흡이 돼요. 이런 퍼포먼스들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예전에는 강사답게 라고 강의를 할 때가 있었고, 강사처럼 할 때가 있었고, 강사 육성 과정 가면 다 그렇게 강의를 배우고,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단계를 뛰어넘어 보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 최소. 네. 강사로서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청중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티가 나요. 강에서 티가 나요. 이 말에서도 티가 나고 이 몸 자체 내에서 벌써 티가 나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뭘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티가 나요. 그 퍼포먼스, 연기력, 연출력.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연기력이고, 연출력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제가 제프 베조스의 강의에 대해서 최근, 원래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누구였어요? 스티브 잡스였죠. 근데 원래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원래 그 사람은 은둔의 경영자라고 했거든요. 안 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프레젠테이션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스티브 잡스보다 하여튼 만큼 더 잘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각광을 받아요. 그 요소가 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연출력이라고 하는 건 부지런하고 성입니다. 성의. 제가 강사들 훈련시킬 때 1시간을 떠들려면 2시간 동안 집어넣지 않고는 절대 1시간 떠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배 이상은 내가 집어넣어야 최소한 내가 말할 자격이 있다. 제가 어떤 분야를 강의한다고 했을 때 제가 딱 그 강사한테 진짜 성공하고 싶어? 네. 그러면 서점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분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어봐. 다 읽어봐. 예를 들어 리더십을 내가 강의하고 싶다. 그러면 너 말고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가 알아야 네가 떠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리더십에 대해서. 서점에 가면 리더십 책 다 있지. 다 사든 다 읽어. 이렇게 혹독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퍼스널 리소스일 수 있고 연출력일 수 있거든요. 자세.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연출을 하느냐, 부지런하느냐. 여러분 콘서트에 가보면 정말 노래 잘하는 모모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제가 중간에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뭘 보냐면 콘서트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고 막 비싼 돈을 내고 그 사람이 노래를 들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청중에 대한 예의가 있어서 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구장창 노래만 불러 그냥 콘서트에서 중간에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나온 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 그 사람을 완전하게 푹 빠뜨려야 되는데, 물론 노래 좋아서 들어온 사람 맞아요. 노래만 해. 노래만 해. 그럼 콘서트 안 듣고 그냥 CD에서 듣지 왜 콘서트장 하냐. 저는 강의도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1번과 3번, 그러니까 첫 번째 퍼스널 리소스와 퍼포먼스에 대한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 한정된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퍼스널 리소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을 떠들려면 2시간 동안 넣어라. 2배 이상은 내가 넣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훈련을 시킨다면, 강사 훈련을 시킨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훈련을 시킨 거냐면 평소와 다르게 말하는 걸 가장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저하고 그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신 분들 많죠? 여기. 그렇죠? 개인적으로 대화해 보신 분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대화하는 거하고 지금 무대에서 지금 말하는 거하고 틀리다 1번, 똑같다 2번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막 대답을 강요해. 물론 대중들에게 있어서 강의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훈련을 시킨다면 얼마만큼 평소에 1대1로 대화하는 것과 강의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냐를 훈련시킬 것 같아요. 지금 강의답게 사람들이 많은, 그러나 대중적인 강의, 아주 굉장히 큰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제가 이건 뒤에 제프 베조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떤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나예요, 나. 여러분들 나거든요. 그냥 내가 쓴 언어로, 내가 하는 행위로, 나 자체로 그냥 충실하게 존재하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강의예요. 그래서 퍼포먼스는 보여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재해라 하는 그것으로 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최소한 그래 이렇게 적용해서 지금 내가 하는 강의를, 앞으로 할 강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이 두 번째, 이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어떤 순서로 강의를 만들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자, 저는 강의에는 크게 3단계가 있다. 이걸 OBM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OBM, Open, Believe, Move. 이걸 제가 책에다 쓴 거예요. 많은 강사 훈련자들이 지금 OBM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쓰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빨리 해가지고 소송해라 막 이러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책을 썼기 때문에 저 책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책은 특허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써라. 그래서 다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강사 훈련에서 OBM을 많이 써요. O는 여는 단계, 오픈의 단계, B는 believe, 믿고 수긍하게 만드는 단계, 마지막 move는 움직이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강의에는. 그래서 이 오픈, believe, move 이 세 단계를 가는데 필요한 것이 3P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나 이게 문을 열 수 있고 믿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기법이 있고 또 뭐 퍼포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프로세스 부분이에요.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잘 열리고, 자,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잘 믿고 수긍하게 만들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순서로 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안 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튕겨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강의를 들으러 처음에 딱 가면, 또 여러분들 강의 처음에 하러 가면 제일 힘들 때가 시작 5분이에요. 시작 5분의 강사들은 그날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시작 5분을 잘 풀면 그날 강의가 아주 잘 돼요. 근데 시작 5분을 망쳤다. 그러면 경험이 없는 강사일수록 하루 종일 헤매요. 그 5분 뭐냐? 이 사람의 마음에 듣는 사람들의, 선생님들의, 이 청중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공감해서 호흡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장을 시켜놓고, 여러분 강의 내내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청중하고 싸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다들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비만이 만나보자 꼬투리를 잡으려고 와. 여러분 강의 중에 제일 힘든 강의가 누구한테 하는 강의인 줄 아세요? 강사들한테 하는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높은 강의를 저는 했어요. 강사들이 나한테 강의를 배우러 오잖아. 그러면 뭐 보겠어요? 제가 강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평가해요. 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강의 못해요. 딱 하나만 내가 오늘 기가 막힌 무게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면 결국 박수. 아우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 안 돼요. 아무튼 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날 강의를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할 말은 어디 있냐면 진짜 할 말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제가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를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니 뭐 열어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열어요. 어떻게 만드는 게 최고의 그 수준이냐면 아우 제발 빨리 좀 얘기 좀 해줘 제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픈을 마감하면 최고예요. 여러분 강의 들을 때 기대가 되고 막 그 다음 얘기 어떤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그럼 벌써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만 해라 내가 들을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으면 최고예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강사의 티업이에요. 강사, 티업. 여러분들이 강의하러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최대한 멋지게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소개자로 하여금 충분히 나를 어필하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내가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거부터 해요. 강사는. 왜? 내가 이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입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잘 안 먹힙니다. 티업이라고 하는 티업. 그래서 강의 기술 중에 하나가 내 프로필을 먼저 있는 없는 프로필을 내가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강의를 나한테 들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그 프로필을 쫙 적어서 사회자로 하여금 그것을 먼저 어필하게 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강사가 마음을 편해져요. 티업을 세게 안 해도 될 때는 뭐냐면 오늘 청중들이 저를 완벽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그 강의는 굉장히 편해요. 왜? 웬만큼 오픈이 되어서 오거든요. 그리고 니즈가 확실하고 뭔가에 갈구하는 그러한 상태. 그럴 때는 이 오픈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학교 들어가 수학 시간에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이거부터 안 하잖아요. 야 오늘 진도 어디야? 이렇게부터 들어가잖아요. 바로 왜? 니즈가 확실하고 열리거나 말거나 무조건 너희 열렸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일반 강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티업이 중요하고 이 많은 분들이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는 기법이 되게 중요해요. 친하지 않고 다 알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딱딱한 분위기를 녹일 수 있는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유머,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는 한번 웃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 부드러운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모르는 데 가가지고 강의할 때 잘 써먹는 게임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게임하고 나면 제가 상품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유도 전문 강사, 베테랑 강사들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못하면 얼어서 말이 안 나와. 이야기를 하면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 공감대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고 튕겨져 나와. 그리고 표정이 저는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요 베테랑 강사들 다 특히 그 유머러스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유머러스한 강사들, 제가 친한 강사들 중에 진짜 잘 웃기는 강사들 있어요. 뭐 김창옥 씨라든지 뭐 하여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머 딱 쳤는데 안 웃으면 그때부터 얼어. 그때 개그맨들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일단은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과 연이어서 이 오픈에서 효과적으로 쓰는 기술이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내용에 대한 기대감. 자, 저는 이 기법을 오늘 강의에도 썼어요. 이 강의에도 썼어요. 제가 아까 이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다 썼어요. 티업 우리 이용술 진행자께서 제 사진까지 쫙 하시면서 티업을 해주셨죠? 나왔죠?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로 여러분 많이는 안 웃으셨지만 웃으시라고 몇 마디 해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제자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기법이 뭐였냐면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강의가 비싼 강의다. 그리고 이 강의가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책 8주 과정 그거를 심벽해서 1시간 동안 모이겠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강의 잘하게 된다. 왜? 이미 검증을 이렇게 해서 경험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이 뭔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다 1번, 안 가졌다 2번 몇 번입니다. 성공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오픈의 기술이에요. 이걸 허위로 하면 안 돼요. 이것만 허위로 하는 것만큼 완전히 기대감 엄청 들었고 들어보니까 헛방이더라. 이게 버리면 이거는 완전 하나만이면 못돼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걸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의 기대감을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걸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첫 파트예요. 그래야 마음에 들어요. 그냥 여러분 강의 들으러 니즈가 확실한 강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이 오픈 부분에서 이거 봐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집중해서 들어볼까? 괜찮은 것 같네? 라는 느낌을 주면서 강의를 들을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줘야 돼요. 들어보고 평가하자. 오픈까지 갔는데도 한번 해봐. 들어볼게. 들어보고 내가 평가할게. 라고 주면 충분한 오픈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 그 싸우느라고 저 말이 맞다, 틀리다 싸우느라고 동기부여나 마음을 움직이기가 약해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막 뭔데? 이렇게끔 만드는 이 오픈 부분에서 티업, 아이스 브레이킹 기대감 이 세 가지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가의 그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오픈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리브로 넘어가는데 들어보고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할게가 아니라 벌써 오픈 부분에서 나 오늘 잘하네 뭔가 얻어갈 것 같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오픈. 자, 무브는 이따가 핵심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3P 중에서도 앞에 거 퍼포먼스하고 퍼스널 리소스를 지우고 중간에 프로세스를 하지만 이 부분도 여기도 오픈의 기술, 무브의 기술 이것까지 다 하면 오늘 여러분 과부하 걸려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결국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이에요. 핵심.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나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납니까? 강의 2시간짜리 듣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 안 납니다. 거기서 내가 꽂힌 몇 마디가 기억나요. 그걸 강사들은 뭐라고 선정을 하냐면 핵심이라고 선정을 해요. 내가 오늘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뭘 전달할 거냐. 전달할 핵심이 뭐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재밌어, 웃어, 막 난리가 나, 너무 재밌고 막 강의인데 막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만 해.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야 근데 핵심이 뭐냐? 이러고 나.
진짜 중요한 강의는 짧은 강의든 긴 강의든 내 마음속에 핵심이라는 게 콱 하고 자리해야 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래봐야 되겠구나라는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강의가 최고다. 그러려면 오픈, 빌리브, 무브에서 핵심이 들어간 단계, 바로 이 빌리브 단계가 있어요. 빌리브 단계. 믿고 수긍하라라고 만드는 단계. 여기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할 강의의 핵심은 핵심 전달 기법이에요. 핵심 전달 기법 4단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무기. 핵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4단계를 적용을 하면 1대1 대화를 하든 강의를 준비하든 3분 스피치를 하든 뭘 하든 이것만 알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핵심 전달 기법 4단계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선제풀강 시작. 선제풀강. 다시요. 시작. 선제풀강. 이 선제풀강 그 다음에 또 할 게 뭐냐면 자, why, what, how, vision. 자, 같이 합니다. 시작. Why, what, how, vision.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시작.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다시요.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시작.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저희 강의 코칭 제자들은 옆구리 쿡 찌르면 이거 안 하면 퇴장해요. 옆구리 쿡 찌르면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딱 나와요.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세요.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시작.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이것만 알면 어느 순간에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선제풀강은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제풀강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why, what, how, vision은 그 순서에 들어간 내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짝짝이에요. 서로 짝이 있어요. 핵심을 전달할 때 이 순서로 전달합니다. 선정, 제시, 풀이, 강조라는 4가지의 순서로 전달을 해요. 그런데 선제풀강 안에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why, what, how, vi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OBM 프로세스 전략이라고 해요. 선제풀강 why, what, how, vision. 선정부터 가볼게요. 선제풀강, 제 번째 선정. 핵심을 선정하는 단계. 강의를 하러 가시면 강의를 내가 의뢰받았다. 누군가에게 30분짜리 강의, 20분짜리 강의, 1시간짜리 강의, 90분짜리 강의를 의뢰받았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 1시간 동안, 90분 동안 내가 도대체 어떠한 핵심을 전달할 거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선정부터 해야 돼요. 핵심을 선정하는 거예요. 핵심을 선정해야 돼요. 선정하는 이 과정은 이래요. 핵심 선정도 퍼스널 리소스가 많아야 선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야 선정을 제대로 하죠. 이게 당연한 거고요. 학습자 분석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 사람을 분석해야 원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이 핵심 배열 더 어려우니까 이거 빼세요. 지금은 이거는 전문 강사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 개수. 핵심 개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 강의를 의뢰받았다. 자, 쉽게 리더십 강의다. 리더십 강의. 리더십 강의 1시간을 한다. 그러면 내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리더십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리더십입니다를 설명하는데 핵심을 몇 개 정도 선정하면 적당할까요? 1시간.
60분. 몇 개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분 동안 내가 리더십 강의를 한다. 그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핵심을 선정할 때 몇 개 정도? 자, 제가 많은 강사들을 분석하고 그 강의록들을 분석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 개수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강의에 핵심이 19가지. 뭐뭐를 잘하는 19가지 방법 이런 거야. 뭐뭐를 하는 23가지 법칙. 저는 1시간 강의하면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그거로 선제풀강 Y와 하우 비전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이 스피커 강사나 가이드 강사 수준은 뭐예요? 나열을 해서 그냥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자, 1번 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2번은 뭡니다. 3번은 뭐예요. 4번은 뭐예요. 그냥 책을 읽지 왜 강의를 듣습니까? 책을 읽죠. 이 핵심 개수는 여러분 정말 줄일 만큼 줄여야 돼요. 최대한 하나라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하나라도. 오늘 강의가 딱 끝나면 무조건 하나라도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꽂혔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핵심 개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는 어떻게 보면 참 이미 앞에 거 같은 거 핵심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서두가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왜? 전반적인 특강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 다른 강의를 했다면 이렇게 안 하죠. 벌써 핵심 들어가서 하나 핵심은 풀었을 거예요. 다 선제풀강 와야 하면 딱 하나는 끝났을 거예요. 핵심 개수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오늘 이것을 배우고 나시면 강의 잡으시거나 하실 때 핵심 딱 전달해서 선제풀강 Y와 하우비를 딱 써놓고 선정, 제시할 때 Y, 이건 이렇게 처음에는 다 하거든요. 이렇게 못 외웁니다. 이거 선제풀강 Y와 하우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내용을 적어야 돼요. 적어서 만들어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실 거예요. 1시간 동안 3개 하기도 벅차요. OBM 다 해야 되잖아요. 오픈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문을 여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무브 움직이는데도 강조하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거 양쪽 거 빼면 핵심 3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핵심 개수를 최소화 줄이다. 자, 이 선정은 제가 감정이입 핵심 선정법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총국이 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강사가 앞에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사한테 뭘 원하고 있지를 막 생각해요. 그렇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내가 청중이 돼가지고 강사에게 원하는 것들을 사전 정보를 가진 다음에 눈을 감고 내가 학습자가 돼서 좌석에 앉고 내가 강사에게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대로 눈 감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메모로 적어요. 적은 다음에 그 원하는 걸 놔두고 나서 원하는 것을 보고 핵심을 잡아요. 이게 바로 제가 하는 감정이입 핵심 선정법이에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가장 정확해요. 그러려면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 돼요. 학습자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보험회사에 강의를 하러 간다. 내가 철저히 보험 설계사가 돼야 돼요. 설계사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학습자의 정보가 하나도 없이 설계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설계사가 원하는 리더십 따로 있어요. 설계사가 원하는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네트워크들이 원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네트워크 안에서도 회원들이 원하는, 경영자가 원하는, 리더가 원하는, 초보 사업자가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사전 그 사람들을 분석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좌석에 앉아야 강사한테 원하는 걸 내가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핵심을 선정하는 거죠.
이건 강의 전에 하는 거예요. 강의 무대 오기 전에 강의 준비할 때 내가 이거를 오늘 해야 되겠다. 핵심 선정할 때만 물론 여러분 강의를 하다 보면 내 전문 분야의 강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핵심 선정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럴 때는 보통 다 뭘로 하느냐? 책으로 합니다. 그때는 거의 하루 동안 그냥 서점에 가서 살아요. 그 분야의 책을 웬만하면 한 2, 30권은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선정하려고. 메모지 하나, 노트 가지고 가서 책 읽으면서 그렇게 선정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핵심으로 내가 오늘 강의를 풀 거냐. 핵심 선정하는 게 강사의 가장 큰 능력. 어디서 나오나? 퍼스널 리소스에서 나와. 그러니까 1시간을 들으려면 최소한 2배 이상은 공부를 해야 이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핵심 개수 말씀드렸죠. 자, 이거 핵심 선정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강의 전에 선정을 해갖고 오는 거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단에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시부터 합니다. 오픈 이미 했다고 보고 오픈 단계 했다고 보고 이제 오픈 제가 아까 했듯이 보고 핵심 단계로 넘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선정해 온 것은 뭐예요? 제시예요. 제시. 자, 핵심 제시. 제시는 연역적 제시, 귀납적 제시하면 헷갈리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두괄식은 뭐예요? 머리 두니까 먼저 제시하고 푸는 게 두괄식. 미괄식은 꼬리 미니까 뭐예요? 풀고 나서 빵 제시하는 게 미괄식. 어떤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떤 게? 자, 제시하고 푼다 1번, 풀고 제시한다 2번.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 예. 강의를 해봤을 때 1번이 효과적이에요. 제시. 먼저 제시해놓고 푸는 거예요. 이유는 제시를 안 하고 풀면 제시를 딱 안 해놓고 핵심을 제시를 안 해놓고 미리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뒤에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가 뭔 얘기하는겨 이러더라고요. 뭔 얘기하려고 저러지? 그런데 먼저 제시를 딱 하고 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제시하는 것에 머릿속을 주파수를 맞춰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시를 할 때는 앞에 먼저 제시를 빵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연역적 제시, 두괄식 제시가 좋아요. 그리고 이 설명후 제시는 이거는 뭐냐면 기법이에요. 그냥 기법.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강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이래놓고 강의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막 설명을 하다가 방금 전에 자 이 부분에서 핵심 선정에서 막 하다가 여러분 저는 이 핵심 선정을 하는데 감정이입법을 써요. 감정이입법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감정이입법이 이런 거예요. 벌써 설명을 다 해놓고 이게 따라오죠. 예. 이렇게 해야 이거는 보조수단이에요. 이건 보조수단이에요. 그런데 강의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핵심 선정 배열 이렇게 딱 해놓고 배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감정이입 핵심 선정법이란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해요. 이건 뭐예요? PT를 강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 초짜티 나는 거죠. 그리고 강의가 끊어져요. 또 끊어져요. 그래서 이 설명후 제시라고 하는 이 부분, 설명후 제시라고 하는 것은 연결 멘트. 즉 강사는 그 다음에 제시할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그 파워포인트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참 기특한 게 옛날에는 이 컴퓨터를 보면 옛날에는
요 다음 화면이 여기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나와. 여기 컴퓨터를 보면 요 오른쪽이 이게 다음 화면인 거예요.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어서 컨닝 페이퍼를 갖고 다녔어. 네. 컨닝 페이퍼를 갖고 다니면서 그 다음 화면이 뭔지를 하고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다음 화면까지 오른쪽에 탁 하고 나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 다음 화면을 보고 설명하면서 제시를 해요. 그냥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꽃입니다.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쉬운데, 저는 이 체육관 강의를 할 때는 큰 피켓에다가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들면서 강의했어요. 왜냐면 거기 파워포인트가 안 되니까, 체육관 강의니까 피켓을 크게 써가지고, 예를 들어 열정 하면은 열정 크게 써가지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그 열정 딱 보여주고 내놓고 강의. 그냥 예를 들어 판서도, 최소한 판서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입니다.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써놓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자, 여러분 성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성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이거 벌써 여러분들 딱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시를 할 때는 시각적인 제시, 그리고 자, 드디어 이건 순서 선, 제, 풀, 강 중에 제시 중에 드디어 내용적인 Y와 How 비전에서 이제 Y가 등장합니다. 제시에서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내용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Y가 들어갑니다. 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셀프 리더십, 제가 대학생들 셀프 리더십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자, 오픈 끝냈다고 보고요. 오픈 끝냈어요. 오픈 딱 끝나서, 자, 여러분들에게 셀프 리더십에서 중요한 첫 번째, 옛날 요즘에는 이거 안 씁니다. 목박, 뭐 띵동 이런 거 안 써요. 요즘에는 촌스러운 거예요. 이게 10몇 년 전 자료예요. 첫 번째 셀프 리더십 첫 번째는 바로 빵.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제시한 거예요. 제가 셀프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이 동그라미가 3개 있는 거 보면 핵심을 제가 3개 갖고 온 거죠. 3개 선정한 거죠. 선정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첫 오픈 끝냈어요. 오픈 끝내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빡 해가지고 목표. 셀프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목표다 라고 딱 제시를 한 것을 벌써 제가 제시해놓고 이제 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했죠. 시각적으로 했죠. 맞죠? 그리고 첫 번째는 짠 했으니까 설명 후 했죠. 딱 했으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제가 아까 자 짠짠짠 했으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첫 번째는 목표다 하면 왜 목표냐? 왜 목표냐? 근데 여기 여기 보면 아까 제시에서 목표, 제시에서 Y가 붙었다고 했죠. 제시에서 Y. 근데 갑자기 여기 위에 가로치고 What? 이라는 게 가로 닫고가 있어요. 가로를 쳤다는 것은 뭐냐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What은 뭐예요? 뭐냐는 거죠. 뭐냐.
첫 번째는 꽝!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게 목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블루오션이라는 게 안 나왔을 때, 블루오션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 때 첫 번째는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라고 빵 했어요. 근데 아무도 블루오션을 몰라. 그럴 때는 Y부터 왜 블루오션이냐 들어가면 블루오션이 뭔데? 이렇게 할 거야. 그때는 가로치고 what이 들어가줘요. 블루오션이란 이러이러한 걸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가로치고 what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목표는, 이 목표가 뭐냐 설명할 필요 있어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what은 생략, 뭐부터 들어가면 돼요? Y부터 들어가면 돼요. 왜 목표냐? 셀프 리더십에서 왜 목표가 중요하냐? 그 다음 화면이 소리 아주 기가 막혀. 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에겐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겐 소망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막 하면서, 이래서 목표가 셀프 리더십,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셀프 리더십을 해서 셀프 리더가 돼야 성공하고 이런 거 춤을 췄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첫 번째 목표 제시 딱 하면 Y. 왜 목표가 중요하냐? 그때 막 설명하는 화면이에요. 이게 왜 목표가 중요하냐면 이러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이 없이 내가 목표를 갖지 않으면 그냥 어떤 게 일어나도 그건 일상일 뿐이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누구나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다 있어. 그러나 위대한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구체적인 목표가 돼. 그러면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Why? 왜 목표가 중요하냐? 이 단계가 선제 풀강에서 무슨 단계예요? 제시 단계. 이걸 하고 나면 제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선, 제, 풀 나왔어. 바로 지금부터 풀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막 하다가 다음 화면이 이제 또 풀이를 하는 과정이 있겠죠. 자, 풀이는 저를 따라하십니다. 풀이가 곧 예제다. 시작. 풀이가 곧 예제다. 그냥 예를 들어 이게부터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예제 찾기예요. 예제 찾기. 핵심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제시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충분한 예를 들어서 믿고 수긍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 풀이 단계에서 거기에 예제 하나로 오케이가 되면 하나만 안 되면 2개, 3개, 4개를 넣어서라도 충분히 그들이 믿고 오케이. 그래. 목표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해요. 예제를 할 때는 예제 막 설명하고 할 때는 정말 자신이 이 무대 위에서 그것을 직접 역할을 하면서 직접 그 롤, 이 역할로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어떻게 보면 핵심 풀이는 예제와 드디어 why, what, how가 나와요. how. 풀이에는 예제와 how 이 두 가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갑니다. 꽝 제시. 그럼 바로 뭐예요? Y죠, Y. 왜 중요하냐? 설명했어. 설명. 그러면서 그 다음 화면이 뭐냐면
여러분, 예일대학교에서 이 목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글로 쓴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한 목표 없으면 27%, 60%, 10%, 나머지 3%가 시각적인 목표를 쓴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나머지 3%만 시각적인 목표를 쓴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20년 있다가 그 목표 설문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봤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 비민층으로 갖고 간단한 목표가 평범한 갖고 구체적인 목표 나머지 3%는 97%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사회 지도층이 됐습니다. 목표를 잡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 마찬가지 97%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10배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자기의 목표를 글로 쓴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뭐 한 겁니까? 예. 뭐 한 거예요? 풀이. 풀이 중에 풀이는 뭐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예제와 하우라고 했죠. 풀이하고 있는 거지. 풀이를 왜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어떤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목표라는 핵심을 전달하고 있어요. 목표라는 핵심 하나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려면 최상은 뭡니까? 진짜 목표가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믿고 수긍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는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최상. 그러려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을 예제를 들어가면서 지금 풀이해서. 그럼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어느 정도 수긍이 그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제가 강사 저희 그 강의 코칭 그 훈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남 강의 분석하는 게 있어요. 남 강의 듣고 나서 이 프로세스에 뭐가 빠졌느냐 이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못 빠졌습니다. 막 피드백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강의 잘한다고 하는 강사들도 어디서 끝났냐면 여기서 끝나요. 즉 목표 이래서 중요해요. 이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목표 잡으세요. 다음 두 번째 또 이렇게 넘어가요. 진짜는 뭐냐면 여기서 하우가 들어가요. 하우. 그럼 좋아. 알았어. 목표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이 단계가 오면 how. 구체적으로 잡아라. 최종 시한을 잡아라. 시각화해. 지속화해. 이렇게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는 것 중에서 최종 시한을 잡아라. 예를 들어 내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하면 2022년 몇 월 며칠까지 나의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최종 시한을 잡은 구체화. 그것을 시각화. 시각화해서 글로 쓰는 게 시각화죠. 시각화해.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걸 계속적으로 눈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붙여놓든 뭐하든 휴대폰에 저장을 하든 이 방법을 알려주는 how.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선제 뭐 한 거예요? 풀. 마지막 선제 풀 강. 이 추억의 소리 이거 좋은데. 자, 이 핵심 강조는 핵심을 정리해놓고, 핵심을 전달해놓고, 하나의 핵심을 전달해놓고, 그 목표에 대한 핵심을 전달해서 충분한 하우까지 했으면 그걸 다시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요약을. 보통 강조할 때는 많이 쓰는 게 명언, 그거에 해당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명언들을 딱 놓고 강조를 해서 확, 그리고 그것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핵심 하나를 선정해 왔죠. 제시했죠. 제시하면서 먼저 제시하고 쫙 해서 why, 왜 중요하냐 했죠. 풀이했죠. 예제와 how, 뭐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강조, 마무리 명령까지 딱 해서 강조, 여러 가지 강조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 하고 나면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3개의 보따리 중에 1개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1개 보따리를 선정, 제시, 풀이, 강조까지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1개가 비로소 끝납니다. 그러면 끝내놓고 두 번째 또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선정해갖고 온 셀프 리더십에서는 자신의 개인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제시한 거예요. 제시한 거예요. 나 선정해갖고 왔잖아요, 브랜드가. 제시한 거예요. 그럼 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바로. 자, 여기서 중요해요. 뭐 할까요? 제시의 Y. 그런데 여기서 Y를 할까요? 가로를 빼요? 아니면 해요? 해야죠. 개인 브랜드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의 브랜드란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브랜드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브랜드란 퍼스널 브랜드, PB라고 하는 개인의 컨텐츠를 이야기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브랜드, 상표, 나의 상표, 그거를 브랜드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Y 했어요? 아니요, what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what 했으니까 그 다음 바로 뭐 들어가요? 왜 브랜드가 중요한가? 왜 브랜드가 중요한가? 이 세상의 브랜드의 가치를 막 설명하겠죠. 브랜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막 설명하겠죠. 그래놓고 풀이에 바로 넘어가서 제가 잘 쓰는 그림. 흰색 면 티셔츠. 시장에서 흰색 면 티셔츠 얼마면 됩니까? 3,000원. 오케이. 자, 3,000원. 자, 이 3,000원의 적정 가격 3,000원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짝대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짝대기 하나를 싹 그려보겠습니다. 적정 가격을 매겨주세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짝대기를 빼고 영어 2글자를 쓰겠습니다. LV, 루이 V. 적정 가격을 매겨주세요. 33만. 그렇지. 3,000원. 33만 3,000원. 몇 배입니까? 100배. 100배. 10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티셔츠와 이 티셔츠가 원단, 디자인, 모든 기능 면에서 100배 차이 난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선우가 저하고 100배 좋겠습니다. 뭐에 차이다? 지금 저 뭐 한 거예요? 선제, 풀이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예제로 들어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 청중들은 그래, 브랜드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제가 바로 뭐 할까요? 브랜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하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끝나면 브랜드가 왜 중요한지 영어로 강조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브랜드의 제가 갖고 온 두 번째 핵심을 선제, 풀, 강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개 했으니까 잠시 뭐 유머 하나 하고 이렇게 주의암기 시키고 세 번째 또 넘어가겠죠. 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선제, 풀, 강, why, what, how, 비전. 다시 시작. 선제, 풀, 강, why, what, how, 비전. 어떻게? 이거 처음에 적어놓고 못합니다. 외워서 못해요. 선제, 풀강 이렇게 써놓고 why, what, how, 비전 써놓고 강의 준비할 때 자, 선정 어떤 거 하지? 뭘 해야 되지? 선정. 네. 제시하고 why 그래. 어떤 걸 하나하나 대입시켜가지고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how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how 이 강의 안에 이 강의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지금 how를 설명하고 있는 중. 이게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강의를 최대한 청중들이 알기 쉽게 그 좋은 내용을 정말 동기부여를 시켜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선제 불가과와 파우피자. 최근에 제프 베조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프 베조스가 강의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강의 프레젠테이션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잡스 못지않은 베조스의 프레젠테이션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이 달나라로 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했는데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열정부터 공유했다. 베조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 아폴로 11호 발사해가지고 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 내딛는 장면이 쫙 영상이 딱 끝나면서 제프 베조스가 딱 등장하고 하는 말이, 방금 이 영상을 보고 고무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딱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유년 시절 자기가 생각했던 우주 진출에 대한 꿈을, 자기 꿈부터 막 얘기를 합니다. 열정부터 얘기해요. 열정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 강의 코칭 이 내용을 보면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짧고 표현은 쉽게. 자기가 활용한 어휘가 대부분 이음절을 넘지 않고 10개가 넘지 않은 문장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지구 자원 고갈 문제를 설명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인류는 지구가 크다고 생각해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인류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인류가 커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실제로 그가 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수준이었어요. 이해도가 굉장히 쉽죠. 쉬운 문장과 짤막한 막 풀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말들을 쓰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세 번째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숫자, 강의 때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감이 안 와요. 숫자를 얘기하면 녹여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연평균 3%씩 증가해 왔다. 뭐가 와닿습니까? 3%씩 증가해 왔다가. 한마디로 에너지 사용량이 25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너무 쉽잖아요. 25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이 네바다주의 크기처럼 태양전지를 설치하면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배, 하여튼 이것을 녹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를 녹여야 돼. 필요한 숫자예요. 네 번째, 전문 용어 대신 일상의 비유로. 우리는 우주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뭔가 궤도를 쏘아 올리는데 많이 비용이 드는 이유는 그곳의 하드웨어를 버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즉, 쇼핑몰에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가지고 쇼핑을 하고 나서 차를 버리고 오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쇼핑 한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 해외 우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다 해놓고 거기다 그걸 놔두고 와야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게 자 이것에 들은 비용이 뭐 25조가 들었으면 이거보다 너무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상의 비유. 자 슬라이드
보조 역할을 왜 강사가 집중 큰 무대에서는요. 큰 무대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지만 집중을 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집중이 되지만 큰 무대일수록 이 슬라이드는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시각화 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보조 역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정말 이걸 했어요. 이 제프 베조스 뒤에 천막이 딱 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천막이 팍 떨어지면서 이 우주선이 탁 넘어가. 제가 그랬죠. 연출. 여기서 갖고 있었던 감정들이 팍 하고 폭발이 되면서 이 우주 극대화 비결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진정성, 가치, 숫자 슬라이드 나열 대신에 일상의 표현, 짧은 문장, 명쾌한 메시지, 집중함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각광을 받는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팁이죠. 강의를 맥락을 만들어가는데 팁. 그러나 이 베조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할 때는 선제, 풀감, Y와 How, 비전 이것을 이야기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강의를 뒤집어 보면 강의에는 크게 3단계가 있다. 오픈, 빌리브, 무브. 처음에 열고 그 다음에 믿고 수긍하게 하는 데는 핵심, 선제, 풀강, Y와 How 비전으로 핵심의 개수를 잡고 마지막 그것을 잡은 다음에 이제 무구, 움직이는 3단계가 있다. 그 중에 핵심 전달 4단계는 선제, 풀강이 있고 선제, 풀강에서 Y와 How 비전. Y와 How 비전. What이 곧 예제예요. 예제. 아까 가로친 what은 이게 뭐다라는 설명을 하는 what이고 what 바로 what이 뭐냐? 예제인 거예요. 예제. How 비전. 이것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핵심 전달을 한다. 여러분 이 기술은 아주 많은 스타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방송 스타들, EBS, 저희 제자들 중에서 오디션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초짜 강사들, 지금 연봉 수억대를 받는 스타 강사들이 처음에 강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배우러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선제, 불강, Y와 타우 비전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발표하고 혼나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강의를 만들어냈어요. 그 안에 순서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 내용의 질은 누가 결정하냐면 퍼스널 리소스, 내가 결정해요. 내가 가진 자원이 결정하는 거지만 최소한 그 훌륭한 자원들을 가진 분들 많거든요. 그것을 대중 앞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 다 까먹으셔도 선제, 불강, Y와 How 비전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스피치든 강의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어떤 거에 적용을 시켜서 만들면 현재까지 우리 제자들 얘기로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더 뛰어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저 듣기 좋은 말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강의에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참 괜찮은 말이 같아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변화시키고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저는 정말 큰 의미이고요. 그러한 삶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러한 저의 조그마한 무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시다면 강의를 한 제가 아주 큰 보람을 강의 열심히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무브예요. 무브를 오늘 굉장히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냐 니즈가 여러분 전문 강사고 전문 강사로 성공하려고 막 했다면 진짜 강사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치 굉장히 세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브를 통해서 마지막 무브를 통해서 가볍게 자연스럽게 음악이나 명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뭐 했어요? 무브 단계에서는 정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강의 들은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지만 핵심 세 개 얘기할 때 마지막 핵심 얘기할 때 앞에 2개 까먹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핵심 정리하고 제가 정리했잖아요.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다. 비전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마무리를 질 수 있는 어떤 명언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강의를 한다. 이게 마지막 무브의 기술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강의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책 구매하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사인 받으실 분? 자, 오늘은 대표님 오늘 바로 또 약속이 있으시면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생략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유성우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으셨죠? 네. 지금 네. 오늘 이렇게 대표사님께서 사실은 더 일찍 끝내실 계획이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열정을 받으셔서 시간을 오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자,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비주주머 아니라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좀 예고를 좀 드릴게요. 다음 주는 자, 몸 청소, 만 청소,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이 해독하라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계십니다. 유정환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 수소수와 미네랄 이야기라는 주제로 건강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실 건데요. 지금 얼굴 제가 사진 안 올리고 책을 읽어줬어요. 책의 캐릭터가 재미있죠. 캐릭터가 다음 주에 이제 이분이 와서 또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해 주실 건데 스페셜 세미나 2탄인데 왜 이게 중요하면 저희 미라클 그룹에 서포트 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슈엔 21 시스템 이렇게 해주는 팀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 주는 사실은 그러한 슈엔 21 시스템의 그런 오퍼레이터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데 인사차 강의를 하는 거고 이분이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면 저희 그룹 차원에서 이번 유전자 키트를 도입을 할 겁니다. 유전자 키트를 가지고 병원과 연계해서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유전자 검사 키트를 가지고 헬스케어 제품들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거고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연결되고 그리고 저희가 헬스케어 제품들을 하나하나 조각으로는 전달을 잘하고 있어요. 뱃살, 더치커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컨설팅까지 해줄 수 있는 유전자 상담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코칭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후성 유전학에 관련된 것도 또 교육을 또 해주실 거고 그런 상담 기법까지 다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헬스케어 쪽에 하나 솔루션을 개발해서 좀 더 사업에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어떤 분인지를 한번 알아야겠죠.
그런 역할들이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면 대체의학 전문가예요. 유정원 교수님이신데 통합의학자고 생리학자, 명리학자, 또 한용 이혈, 기 있죠? 이혈 강화교과 학회 전임 교수고요. 한국 전통 호리병 테라피라는 게 있대요. 전통 호라피 테라피. 여기에 협회장이고 건국대학교 향장대학원, 향장이라는 게 있어요. 향장대학원의 외래교수 영입했고 거창 도립대학교 대체의학 외래교수 영입했고요. 맘스플랜 아카데미 원장 영입했습니다. 출연은 보시면 한국말 아시죠? 한국말에서도 출연했었고요. 패널로 청기누설 TV에도 출연했었고 나는 몸신이다 출연했고 저서로는 이런 해독하라는 책을 갖고 계시고요. 활동이 재밌어요. 이거 활동 보시면 또 강사로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상해 중의대학원 친구 추나를 수료하시고 상해 중의대학원 해부 생리학 수원여대 아까 얘기한 퍼스널 리소스가 되게 많죠. 그리고 수원여대 2월 3년 치유학 특강 기타 등등 특강들이 있고요. 아이젠 산부인과 산모교실도 운영하시고 중앙대학교 식품대학원 친구과정을 수료하셨는데 이런 또 활동을 갖고 계시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러한 건강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제 두피 케어 쪽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화장품 외래 강사 운영하시고요. 노에비아 화장품 외래 강사, 어피랄 특강, 엠프라비 화장품, 또 화장품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기타 등등 MLP 림프 드레지니 수료, 용역 근육학, 한방 건조학, 기타 등등 또 피부 비만 관리실 다수 특강들을 진행하셨고 두피 쪽 전문가예요. 이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이분을 모셔서 다음 주에는 일단 인사 차원의 교육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분하고 저희 휴행과 비즈니스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 개발을 해서 누구나 쉽게 유전의 키트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이니까 다음 주도 좀 많은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 저 건강에 그런 관심 있는 분들 좀 많이 초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점프업 컨퍼런스의 또 스페셜 세미나 1탄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 2탄, 자, 3탄도 또 멋진 분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2에 1탄, 2탄, 3탄을 또 해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스페셜 세미나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또 끝나면 나중에 매주 하겠지만 저희 미라클 그룹이 매주 월요일날 7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정말 직장인들 또 그런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점프업 컨퍼런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로 끝내겠습니다.